다신 안 그럴게요. 거침없는 생활 연기로 국민 엄마로 떠오른 탤런트 김정하 씨. 아이고 이년아 그 남자 보는 눈하고는 아이고 참 아니 어떻게 하지만 드라마 밖에서는 숨죽여 살아야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79년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 국내 1호로 주목받았지만 법적 공방 끝에 짧은 결혼 생활을 마쳤습니다. 가족 만드는 데 저는 실패자예요. 가족을 그렇게 원했는데 그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행복감은 저한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들과 단둘이 살아온 30여 년. 저기 나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엄마랑 새끼랑. 같이 오네. 오. 야 아담도 저 돌고래도 저렇게 엄마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사는데. 애니까. 애니까? 애니까 애 아니야? 쫓아다니지. 넌 다 컸어? 35바퀴 더 먹었어? 엄마랑은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아들은 어머니를 자꾸 밀어냅니다. 그나마라도 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던 거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게 가장 섭섭하지. 대화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한테 무관심했으면 좋겠어요. 기껏해서 저렇게 잘 키워놨는데 엄마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가족이라곤 세상에 단 둘뿐인 모자의 사이에 놓여진 벽. 나보다도 아빠하고 더 살았으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내가 만약에 아빠가 있었으면은 실패하지 않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아들. 김정하 씨는 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여자의 인생을 포기하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머니 김정하 씨. 그런 어머니와 대화를 안 하고 산 지 오래라는 아들 준우 씨와 함께 나선 캄보디아 여행. 또 옛날에 한강에 데리고 갔는데 그 물이 많으니까 다 바다인 줄 알고 한강 바다라 그랬던 거. 그래서 유람선도 있고. 아들과의 여행에 김정하 씨는 마냥 설레이는데 어렵게 여행을 결정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야 거기서 셀카 한번 찍어봐. 아 바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지금 저 날아다니는 비둘기처럼 지금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애인하고 사랑하는 애인하고의 원래 여행 온 기분. 제 입장에선 이게 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고 한데 정말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냥 아들이랑 엄마가 하는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포기했지만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와 멋있다. 캄보디아 전통춤 압살라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 오늘은 손님 입장에서 무대를 바라보지만 모자에게 이런 식당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엄마. 옛 기억을 떠올리는 모자. 짠하다. 엄마 밤무대 할 때 기억나? 기억나지? 어? 밤무대 가면은 응. 같이 따라다니고 응. 나는 차 안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대기실. 엄마 포스터도 기억이 나요. 포스터? 붙여져 있는. 노래하는 탤런트? 네. 노래하는 탤런트 해가지고 그 사진도 기억이 나고. 한 10여 년 했다 그 노래 그 가수 생활을.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은 이게 좀 색달라서 기억이 나는 거야. 일반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위해서 그냥 뭐 오늘 뭐 숙제는 있었니? 뭐 숙제는 다 했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들이 나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랑 나랑 살기에 급급해갖고. 네, 맞아. 준비된 철저한 계획성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니까 서운하네. 내가 얘기를 하고 엄마가 받아치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함께했지만 다르게 남은 기억. 모자는 왜 대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아들과 단둘이 사는 김정아 씨. 데뷔한 지 45년째지만 대중에게 이름을 다시 알린 건 9년 전입니다. 그러면 애저녁부터 잘해보든가, 어? 아니 듣자 하니까 1년 넘게 좋아 지내면서 확신도 안 주고 허송세월했다면서. 뭐? 이 작품 하기 전에 저 연기자 생활 진짜 한 십몇 년 쉬고 있을 때였고, 연기자 생활 안 하려고 그래, 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럴 때였는데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엄마 이거 대박이야 이러면서 엄마 연기 잘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더란다고. 1972년 한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로 뽑힌 정아 씨는 조금씩 인기를 얻으며 영화의 주연을 차지할 정도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관세음보살 영화 주인공을 하면서 제가 충무로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준아빠가 충무로에 이제 야구단에, 실업 야구단에 있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의 야구 그 폼에 진짜 반했다 그럴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더라고. 당시 구렛나루의 홈런 타자로 유명한 야구 선수와의 결혼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 국내 1호로 대단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시선을, 행복한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돼 보니까 저 생활이 그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새벽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잠을 재워요. 내 마음은 그래. 근데 시어머니는 혹시 우리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속닥속닥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 놓고 하시면서 예, 애비 재워라. 극심한 고부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고 우여곡절 끝에 이혼. 갑자기 이혼하고 나서 우리 준하고 나는 완전히 뭐랄까 먼 저런 섬에 어디 단둘이만 딱 무인도 섬에 낮은 것 같은 기분. 어디 길거리에 나갈 수가 없어. 뭐 신문지상이니 뭐 이런데 그냥 뭐 이혼 뭐 이래가지고 막 떠드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방송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어. 옛날 사진을 한번. 결혼만큼 세상이 시끄러웠던 이혼. 연기자 생활도 여자의 인생도 포기하고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85년도 4살, 5살 때. 5살 때 생일잔치 해주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호르머니의 무남 동료로 자란 정아 씨에게 아들은 유일한 가족.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그때나 지금이나 아들은 인생의 어렸을 때 너무 전부입니다. 귀여웠어. 저는 어떻게 뭐 내가 애를 데리고 뛰쳐나온 상황이니까 어? 나 양육비도 다 필요 없다. 애만 다오 이러고 나왔는데 신우하고 시아주부님인가 다 오셨어요. 애를 딱 안고 있는데 애를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베란다 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애를 안고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은 나는 여기서 떨어지겠다. 목숨만큼 소중한 아들은 잘 자라 올해 36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느 모자 같은 살가운 대화는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좋대요. 닭가슴살이. 그래서 제가 못해주면 자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소 해먹고 그래요. 트레이너인 준우 씨는 요즘 몸을 만드느라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고 가. 아침에는 잘 안 먹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주방에 있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해주네요. 대화라곤 의례적인 인사가 전부. 갔다 올게요. 네. 언제부터인지 아들은 엄마와 대화하기를 꺼렸고 지난해부터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아침 지금 든든히 먹여서 보내려고 그러면 평소에 습관이 안 먹다 보니까 안 먹고 그냥 나가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정아 씨는 섭섭합니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묵뚝뚝하고 그렇게 살갑지 못할까. 꼭 남의 자식 데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저를 어리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속으로 이제 좀 거리감, 뭐 거부감이 들고 스스로 이 벽을 조금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혼으로 방송 일은 떨어졌고 당장 생계도 어려웠습니다. 애는 분유는 떨어져서 배는 고파서 밤낮으로 울고 라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거 끓여가지고 국물로다가 저기 해서 말아서 그거로 물하고 섞어갖고 해서 분유 대신 해서 먹었던 적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 밤무대에 나가면서 노래하는 탤런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데리고 다녔지만 그보다 힘든 건 대중의 차가운 시선. 이혼하더니 여기 와서 노래하고 앉았는데 야 저 김우열이 뭐 누구야 뭐. 그 내 앞에서 막 야구방망이 흔들고 막 그래. 막 야유 보내고. 갖은 수모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유일한 피부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만 보고 살았죠. 지금 제가 35년 됐어요, 이혼한 지. 그럼 전들 뭐가 없었겠어요? 좋은 데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아들 가진 엄마는 어느 누구의 부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정아 씨가 사는 이유이자 목표였습니다. 본업인 배우로서의 일도 정이 많아서 그래요. 아들을 위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차고 매몰스러운 면도 있어서 이미 전철을 밟지 않을 걸세. 저는 남보다 2배 일을 했어요. 아빠 일, 엄마 일까지 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아들은 뭔가가 모습이 초래하거나 이러면 그게 너무 나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러나 언제부턴가 어머니 정아 씨에게 마음을 닫은 아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잘 계셨어요? 아이고. 아들 때문에 속상할 때면 자신 때문에 애간장을 태웠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요즘에 엄마 생각이 너무 자꾸 나서 나도 곧 엄마 곁으로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가장 살기 힘들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 나누라도 행복하게 우리 아들하고 살다 갈게. 엄마.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 말 안 듣고 해갖고 이혼하고 나서 엄마랑 셋이서 골방에서 살 때 라면 한 통 가지고 놀아 먹었던 시절, 엄마 수술해갖고 꼼짝 못할 때 보신다는 그릇 사다 달라 그러길래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애기 분유값도 없고 분유도 못 먹이는 데에 무슨 보신장이냐고. 그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자식이 소중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아 씨 역시 어머니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식. 어머니의 비석엔 정아 씨의 본명과 아들 이름뿐입니다. 돌아가실 쯤에서 아가 이거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인데 주름 맛있는 거 사주라고 내밀었는데 그 돈이 4만 원이야, 4만 원. 빳빳한 돈 다 4만 원으로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셨어요.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자 정아 씨는 외로웠던 어머니의 인생을 닮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들은 왜 어머니에게 마음을 닫은 걸까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준우 씨. 몇 달 전 취업을 했습니다. 36 늦은 나이에 트레이너로 새 출발을 했지만 이전에 했던 어느 일보다 즐겁습니다. 체육을 전공한 자신에게 맞고 어머니를 배제한 채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거의 다 대부분 어머니가 좀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이번에는 좀 엄마한테 많이 의존 안 하고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죠. 그게 또 섭섭해요. 왜 엄마가 두 손에 여태까지 엄마 손에서 자라서 엄마 손에 의해서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왜 엄마 손을 거치는 게 싫어하나 이런 섭섭함이 있는데 좋아, 펌핑 됐어. 이전에 했던 일들은 모두 어머니가 소개한 일. 내리고 쓸어 올리고 8, 5 쭉 짜주고 6 쭉 짜주고 일하는 거 너무 만족하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제일 보람차고 제일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고요. 이도 짜주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하긴 했지만 준우 씨는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과 방황이 많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빠가 있었으면은 좀 더 나은 선택과 실패하지 않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아들은 과연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 인정해 줄까 그런 의구심도 가끔 생기고 나보다도 아빠하고 더 살았으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정아 씨의 모든 선택은 아들을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아들과 멀어졌을 뿐.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를 닮아 운동신경이 좋은 준우 씨는 이제야 제 길을 찾아서 열심입니다. 늘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어머니가 싫어 입을 닫았다는 준우 씨. 한 집에 살지만 모자는 서로 외롭습니다. 어머니랑 대화가 얼마나 없었냐면은 일단 어머니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오셨어요 하고 저는 또 TV 보고 있고 막상 엄마가 말을 걸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세상에 단 둘뿐인 모자가 함께 여행을 한 건 20년 만입니다. 준우 씨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결정했죠. 저기 뭐야 수상가옥인가 보다. 저기 한번 가볼까? 어? 그죠? 배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될걸? 단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기는 합니다. 메콩강의 수상마을을 찾아가기로 한 모자. 아니 이렇게 땡볕이 내리치는데 이렇게 뻘거벗고 나와서 어떻게 이거? 다 타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나중에 타면은 이거 그냥 얼마나 쓰라리가 아픈 줄 알아? 언제나처럼 어린애 다루듯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한 준우 씨. 쌉쌉빠. 정아 씨는 아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만들어주느라 한평생을 살았지만 아들의 속내를 잃지는 못했습니다. 소소파이. 쌉쌉빠. nó đẻ qua đi em kịp nó chơi 네. nó con ăn 무남 동료로 자라 대가족이 소원이었다는 정아 씨. 현실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식구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nói chuyện gì nó quá nói 식구들이 다 여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con bi sợi pi bộ mùi tôm pin mùi ơi để cháu vào cá đây nè đây đi cháu được mùi 근데 왜 육지에서 안 살고 여기 물 위에서 사는 이유가 궁금한데. và dân nó có cái ở bên đây thọ đi dân ở bên đây dân bên ca đi thơ đi vì phụ dân hộ tại dân nên có ở đây thuê của dân bên đây bọt đây thầm tự đó và 단 둘만 사는 모자에게는 낯선 풍경.
마침 가족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니 준우 씨가 따라 나섭니다. 아, 뜨겁다. 제가 수영 못하는데. 그런데 배가 멀어지자 조바심을 내는 정아 씨. 아 근데 막 배가 막 뒤뚱뒤뚱하니까 저러다 균형 잃어주면 얘 조심해. 아들이 걱정돼 안절부절. 사람들 듣는데 온 동네방네 준우야 살 탄다, 옷 입어라, 준우야 빠지겠다, 앉아라. 굳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는 게 제 입장에서는 부담? 준우 씨는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 잡혔어. 그래서 지금껏 어머니의 뜻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6, 가족을 꾸리고도 남았을 나이. 제 나이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어우 야 살 타겠다. 조심해 조심해 이거. 어머. 그러나 정아 씨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들. 익은 거 아니야 이거? 살. 아유, 괜찮아. 와 진짜. 오 이런 물고기를 다 잡아. 어머니에겐 언제쯤이나 성인으로 보일까요? 캄보디아에서는 날씨가 더워 생선은 주로 기름에 튀겨 먹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잡아온 생선을 먹게 된 정아 씨. 기대가 큽니다. 어때? 내가 잡았으니까 엄마 다 드세요. 고기만 먹어. 고기만 먹어. 우리 아들이 또 순수 나가서 강에서 잡아왔는데 이걸 먹지 말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굴비처럼 했어야 되는데. 정아 씨는 맛보다 아들이 생선을 잡았다는 게 더 대견합니다. 소스파이. 특별한 체험은 추억을 주었지만 여전히 아이 취급을 하는 어머니가 불만인 아들. 바이바이. 오는 길에 크라치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선 푸사옷이라는 민물 돌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야. 6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동물이라는데요. 그쪽 저쪽.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다 저기. 저기. 와 신기하네. 같이 오네. 오. 엄마, 아빠, 아들딸. 제 엄마 무지하게 쫓아다닌다 야. 저 하다못해 저 돌고래도 저렇게 엄마 조조조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사는데. 애니까. 애니까? 그럼 너는 애 아니야? 넌 다 컸어? 엄마가 볼 때 자식은 언제까지나 나이 들어서도 애 같고. 아유, 그래도 그거는 엄마가 좀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라는 마인드로 해야지. 어떻게 어느 부모가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러고 내가 지금 군대도 갔다 왔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그런 유형의 말을 하는데 얼마나 먹었는데 나이가. 35밖에 더 먹었어? 여행 와서도 내내 아이 취급하는 어머니. 준우 씨는 작심을 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엄마도 내 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안 되고 엄마가 그냥 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언제 그랬어?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엄마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그들은 너무 내버려둔 것 같아서 이거 혹시 방치하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엄마랑은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끊어진 게 자신 때문이라는 아들. 아들은 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냥 거기서 욱 해버리는 거야. 대화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대화를 시작을 하면은 또 짜증이 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나한테는 진짜 내 가족이 있다, 내 혈육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게 가장 섭섭하지. 정아 씨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못 살겠어. 내가 너무 모자란 엄마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기껏해서 저렇게 잘 키워놨는데 엄마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래.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이혼한 뒤 자존심도 버리고 밤무대의 야유도 견디며 키워낸 소중한 아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인 아들은 내 마음을 알겠거니 했는데 그건 어머니 정아 씨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서럽기만 합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저렇게 우시는 모습은 싫어요. 뭔가 너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아픔을 잘 아는 준우 씨.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었기에 정아 씨의 충격이 더 큽니다. 내가 무슨 아들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태여 왜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아들이 완전히 뭐랄까 쟤네 그렇게 얘기하면 쟤네들은 웃겠지만 상정 같고 내가 왜 아들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눈치 보는. 왜 나를 무시하냐라는 식으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캄보디아의 동쪽 끝. 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산악지대 몬둘길입니다. 이곳에는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푸농족이 있습니다. 오, 코끼리 있어. 한번 구경 가보자. 서서파이, 서서파이, 서서파이. 집 앞에 메어놓은 코끼리. 푸농족에게 코끼리는 가족 이상의 의미입니다. 씹지도 않고 그냥 집었는데. ពេលតាមទូរស័ព្ទខ្ញុំខ្ញុំរែកខ្ញុំដុំនៅផ្ទះឲ្យអមេស៊ីឲ្យទីស៊ីយូរដល់5ឆ្នាំខ្ញុំចំនេះ ខ្ញុំចេះតាំងពីតូចតាំងឪពុកម្ដាយខ្ញុំតែងមកពីដើម 신기하다. 눈이 할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물려줘 3대째 키우고 있다는 코끼리. 오늘은 코끼리의 60번째 생일이라는데요. 닭을 잡아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푸농족에게 코끼리는 가장 큰 재산이자 가족. 닭의 피를 바르며 코끼리의 건강과 식구들과 탈 없이 잘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얼마나 가족처럼 생각하면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생일 잔치를 해주고. 집도 주인도 알아본다는 코끼리는 생일 잔치가 끝나자 목욕을 하러 간답니다. 정아 씨는 몸이 힘들어 쉬고 싶었지만 아들이 원하니 무리를 하고 따라 나섭니다. 룩복을 쫓아갈 수가 없다 야. 엄마는 뛰어야 된다 야. 산길을 2시간이나 걸어 도착한 곳. 근데 말을 알아듣는 게 신기하잖아. 그렇지 저 조련사 말 듣는 거지. 코끼리는 3대째 주인인 아들의 지시에 따라 목욕을 시작합니다. 우와. 어머. 참 대단해들. 모자가 눈길이 가는 건 코끼리보다 주인인 아들. 저 아들 기특하다. 준우 씨는 어머니와 단 둘만 살아와 아버지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욕하는 거 이런 거 조련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mưa đầm rây oi liêng tắc oi vô tới play nanu hơi đal pe là nghe vô mình đi oi quật phật tắc tắc hơi vô tới bình 재밌었어요? 아빠한테 이런 거 배우는 거? bài chất rồi bọn bạn ơi chúng tôi đầm rây luôn pe ăn miên đầm rây tới ấp sốc mà pe miên đầm rây tới pe miên nhiều tới những bài. 준우 씨는 주인 아들을 도와 코끼리를 열심히 씻깁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어머니 정아 씨. 속으로 불어하겠지. 예색을 안 할 뿐이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정아 씨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무리에서 산길을 걸었던 정아 씨가 기어코 탈이 났습니다. 괜찮아? 어때? 넌 어때? 난 괜찮죠. 와, 다리는? 붓기 많이 깔아줬어. 이제 발가락만 좀 아파.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좋아졌어. 엄마 나이 되면 다 그래. 서서 이제 늙어가는 거야. 몇 년 전 2번 쓰러진 뒤 몸도 마음도 약해진 정아 씨. 아들의 앞날이 무척 걱정됩니다. 코끼리 막 그 목욕시키는 거 보고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코끼리 관리하는 거를 아빠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모습이 잠깐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같이 타고 갔을 거 아니야, 코끼리를. 아빠랑 아들이랑. 그리고 그 강에서 같이 씻기고. 또 잠깐 물어보니까 재밌었다 그러더라고. 네가 아빠랑 살았으면은 엄마하고 살 때보다 고생 덜 하고 잘 살았을 텐데. 한 사람으로서의 존경심은 분명히 있지. 운동선수라는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존경심은 있어요. 근데 아빠라는 단어의 존경심은 전혀 없어. 이혼한 가정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뭐 밥을 먹던가 아니면 진짜 목욕탕에 가가지고 서로 때리고 밀어주던가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나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빠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전에 못했던 일들을 나이 들어서 뭔가 느꼈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엄마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해도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들에게 가족이라곤 자신밖에 없으니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 또한 아들은 못마땅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좀 짜증이 나거든요. 왜 자꾸 나는 가기 싫은데 그냥 엄마랑 계속 살고 이제 살면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장난이든 뭐 진담이든 왜 그런 소리를 계속 하실까? 준우 씨의 이른 퇴근. 어쩌다 모자가 함께 있는 날이지만 아들은 어머니와 말도 섞지 않고 제 방으로 향합니다. 준우 씨에게 세상 천지 가족이라곤 어머니뿐. 예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결석하고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친구 같은 어머니이자 단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죠. 장난도 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미안한 거예요. 난 빨리 자리 잡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 스스로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 짜증이 나는 거를 이 짜증내는 거를 엄마한테 풀게 되더라고요. 준우
씨는 어머니가 아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갈등이 생긴 건 성인이 되면서부터. 어머니의 간섭을 벗어나려다 보니 충돌을 하기보다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와, 됐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속내를 말하지 못한 아들. 배려가 대화 단절로 된 겁니다. 언제 산 거야? 어저께. 정아 씨 역시 아들을 걱정합니다.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자신이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고민입니다. 종종 그 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아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엄마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그럼 나부터라도 나는 아빠에 대한 그런 게 더 커질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는 저를 어머니한테 양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어머니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 활동을 더 많이 하려는 정아 씨. 야, 자식 가르치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교육비를 뒤밀었는데 너 대책을 어떻게 하냐? 그래, 그게 진짜. 연기 인생 40여 년 만에 연극에 도전했습니다. 아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도냐? 어디서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끊어준다. 자신도 행복하고 아들도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바로 연기. 뭐 이것저것 뭐 안 해본 거 없이 사업이랍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성공한 건 없잖아요. 제 마음의 어떤 풍성한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게 연기를 할 때가 아닌가. 늦은 나이의 도전이지만 아들이 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정아 씨에게 아들은 하나뿐인 혈육이자 버팀목입니다. 아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 진짜 아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애인이자 남편이자 몬들끼리는 신들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평균 해발 800m. 산세가 험합니다. 모자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선 여행. 그러나 정아 씨에겐 무더운 날씨도 고산지대도 버겁습니다. 아니 내가 발이 말라네. 한 발 잠깐만 그냥 나를 잡아.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겨? 산행 덕분에 아들한테 업혀보기까지. 아이고 옛날에 내가 너 업어서 키웠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지입니다. 아들 덕분에 캄보디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부스라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별로 없어. 건기라 그런가? 그렇죠. 아들은 이제야 솔직한 제 속을 드러냅니다. 시원하고 좋다. 오늘 해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네 시원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아들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해? 작년? 아니 그러니까 너 실직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일 있고 나서부터 뭔가 너랑 나랑 이상해졌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엄마는 네가 뭘 아냐라는 식으로 나는 내 인생 중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어. 아직은 그래도 철없는 아들 같고 뭔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혼자서 해결 못할 것 같은 나약심 같은 게 엄마한테는 비춰지는 거야. 여전히 아들을 어리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들 대신 본인이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다시 단절된 모자의 대화.
엄마랑 단둘이만 살면서 약간 엄마 보호에 좀 울타리에 살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 왜 나 이렇게 자립심 없게 키운 거 같지? 라는 막 그런 원망 아닌 원망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게 조금 일방적으로 너한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떳떳한 아들.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 진짜 남들에게 정말 자식 너무 멋있게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은 엄마의 욕망? 아니, 소망?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문제는 정아 씨의 아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였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기에 조바심이 났던 정아 씨. 잘 키우고 잘 이끌고 싶은 욕심이 아들에게는 지나친 간섭이 됐습니다. 섭섭하이. 섭섭하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mà con ta ha mà đây mà đây mình luôn cái đi kia chơi chết đam đấy thôi từng ngao đây là ô đây 통후추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말려가지고 몬들끼리의 후추는 품질이 좋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돼갖고 이걸 갖다 말려가지고 아마 후추 열매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마침 수확철이라 일손을 거들기로 했습니다. 많이 열렸네. 서로를 조심하고 걱정해서 갈등을 만들었던 모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을 털어내니 준우 씨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 사람들 생활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뭔가 도움을 준다는 게 그냥 재밌네요. 이제 훨씬 재밌어요. 그냥 땀 자체가 막 찝찝한 땀이 아니고 그냥 시원한 땀. 너무나 소중해서 아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감정이 출렁였던 어머니 정아 씨. 이제 조금은 느긋하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아들만의 장점이 보입니다. 짜증 한 번 안 내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나네. 아마 자기 일도 저렇게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있을 거야. 책임감 있으니까. 자식이 실수하지 않도록 앞날을 결정하는 게 모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실수를 하더라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혼자 오랫동안 방황했던 아들. 그래도 늘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네가 그런 표정이 나올 줄 알고 염려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힘들어지면은 내가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거든.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기도는 이제 엄마에 관한 거야. 엄마 일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엄마 건강, 그리고 내일은 엄마랑 뭐 한마디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고 진짜 대견해.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이제 엄마는 약해질 나이잖아. 근데 막 너무 빠른 속도로 약해지지 말라고. 아들은 36의 어엿한 성인, 어머니 정아 씨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세상에 오직 단 둘뿐인 모자는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ពីអូនភ្លេចបងមិនបានអូនសុខចិត្តព្រមស្រឡាញ់បងមិនខ្លាចចំបាយស្រឡាញ់ម្នាក់